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결국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때문에 움직였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낙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개장 전에 어떠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개장을 맞이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송태현 과장과 함께할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연준의 발언은 매섭다. 지금 약간 따로 가죠. 아무리 뭐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더라도 할 건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좀 자세하게 어떤 발언들 나왔는지 짚어주십시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부분이 경제 지표로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계속적으로 매파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매파의 발언을 하게 되면서 장 초반에 상당히 낙폭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그나마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된 미국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이 발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책 금리는 아직 충분한 제약적인 구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인 발언으로서 얘기를 하지는 않긴 했지만 이 테일러 준칙을 이용한 차트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표기를 5에서 7% 정도의 수준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최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금리가 7%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어제 장 초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요일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최종 금리가 4.75에서 5.25%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점이 동결하기에 합리적인 이 착륙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즉 동결로 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갈 것이지 피벗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많은 부분 증시가 단기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의해서 증시가 조금씩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월가에서도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UBS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만 375bp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고 50bp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3년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브룩스 맥도널드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간 미국 증시 랠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나타나면서 미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아직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속도 조절은 여전히 가능성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너무 빠르게 연준 피벗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 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증시는 당연히 하락으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반대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오늘 한 8.4bp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3.7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미국 2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bp가 상승해서 4.4%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성장주 위주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발언 자체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던 부분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도대체 나왔길래 이런 발언들이 해도 괜찮은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뭐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이 부동산 쪽에서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10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전월 대비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게 되고, 이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보다도 더욱 안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슬슬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마켓워치 같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를 했는데 높은 모기지 금리가 미국의 주택 매수자에게 겁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리얼리닷컴에서 10월 임대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10월 임대료가 전년 대비했을 때 4.7%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18개월 내에 가장 느린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 결정력을 상실을 함에 따라서 임대료가 앞으로 둔화가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될 것인데 이런 임대료에 대한 둔화가 확대가 되게 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둔화에 대한 폭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지수에 대한 이 하락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고용자 수 지수가 28.5에서 7.1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고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숫자적으로도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사실 지난 수개월간 인력 감축에 나선 주요 기업들에 대한 열거를 하는 부분에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트위터, 로크, 세일즈포스, 인텔, 리프트 등 주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에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 가장 사실상 기댈 수 있었던 부분이 고용이었었는데 이런 고용 역시나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 인사들이 일단은 강한 발언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계속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여기로 이제 결국은 귀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그에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발언이 약간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종목들 얘기 넘어가 볼 텐데요. 이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IT 섹터가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애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애플이 1.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폭스콘 정저 공장의 락다운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폭스콘 정저 공장이 신규 노동자를 10만 명 고용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 이 아이폰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하향 조정된 출하량이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도 1.3%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스카이웍스 같은 경우에도 한 1.5%의 상승, 코보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애플 그리고 애플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 워낙 크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 정도로서 해석을 하시는 게 이 부분은 더욱더 맞을 것 같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 한 1.6%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 인텔이 1.2%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3.7%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엔비디아가 1.5%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일 시장에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실적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이 향후 가이던스 부분에 있어서 강한 자신감을 좀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UBS에서는 데이터 센터용 GPU가 재고 상황 등 엔비디아의 성장 펀더멘털이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걸쳐서 크게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저점 도달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차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실적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백화점 실적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약간은 좀 엇갈리면서 나왔습니다. 우선 메이시스와 관련 얘기 들어볼까요?
네, 소매 판매 관련돼서 계속 엇갈리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 역시도 뭐 해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절대적인 수치에선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컨센서스 대비는 상회를 모두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환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도에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EPS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 더욱더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소매 판매 관련돼서 계속 엇갈리는 기업 실적 발표 그리고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수치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멘트와 그리고 경제 지표, 그리고 종목들은 각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금요일장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바로 BH가 되겠습니다. 지금 애플과 관련된 부분 좀 더 연결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BH 역시나 애플 관련돼서 우려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 관련돼서 생산량에 대한 부분에 차질이 우려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역시 BH의 주가를 일정 부분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보게 되면은 애플과 관계없이 이 BH가 많은 부분에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 사업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노트북, 이제 VR 기기 뭐 이러한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있어서도 향후 결국 결론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이제 논리에 의해서 BH를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을 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특히나 이제 국내 고객사들이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에 차세대 OLED를 탑재 고려 중이다라는 이러한 근거도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2023년도부터는 최근 인수한 무선 충전 모듈의 매출도 역시나 포함이 되게 되면서 BH에 대한 실적은 2020 그래서 요 근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23,000원권에서 27,000 후반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기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기관 수급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BH 어제 한 3.5%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움직일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영유우리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의견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